네, 안녕하십니까. 1인 영어 성공 멘토 튜멘토예요. 43번째 시간이네요. 1인 영어 월천 시스템 구축의 기회를 가져가십시오. 그냥 하는 빈말이 아니라 진짜 기회를 드리고 있으니까 잡으세요. 좋은 말 올 때 잡는 게 나을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은 이제 돈 되는 교육을 즉각 판단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유용한 강의인지 유용하지 않은 강의인지 금방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보편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이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성을 갖다가 조금 발작 증세처럼 표현해 준 게 이제 감정이라는 거죠. 감정은 팔딱팔딱 뛰는 느낌이고 감성은 좀 차분하게 뭔가 좀 가라앉은 듯한 느낌을 좀 주긴 합니다. 자, 어쨌든 뭐 감성이든 감정이든 미묘한 차이 있지만 거의 뭐 동일하게 사용되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감정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이 감정 부분이 인간이 AI를 갖다가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으로는 AI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다 따지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인간은 순간적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감정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부터 얘기하면은 이걸로 되게 판단하는 게 되게 쉽습니다. 일단은 어떤 감정을 강의 들었는데, 그죠? 솔깃한 느낌이 듭니다. 이 솔깃하다는 거는 좀 달콤하죠. 그리고 뭔가 즉각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이 필터를 의심해 봐야 될 게 사기라는 경보등을 올려야 됩니다. 뭔가 솔깃한데?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쉽게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에 쏠려서 파는 게 아니라 사기가 아닐까라는 걸 의심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기 필터를 작동시킨 다음에 그 교육을 갖다가 관찰을 해야 됩니다. 사기 필터를 본 다음에 그 교육을 갖다가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때 관찰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게 뭡니까? 바로 이제 관찰하면서 여러분의 이제 이성 필터를 갖다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앞에 나왔던 이런 솔깃한 감정, 뭔가 들 것 같아 바로. 그럼 사기가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보고, 그리고 가만히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립니다. 뭘 기다려? 솔깃한 마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면서 그 교육을 관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성이 나와가지고 판단을 하겠죠. 이성으로 판단할 때는 또 감정을 도입시키면 안 됩니다. 좋다 싫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냉정하게 항목을 정해가지고 따져봐야 됩니다. 그럼 그 이성 필터를 적용할 때 정할 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참 못하더라고요. 단순한 건데 일단은 그 물리적인 조건을 좀 봐야겠죠. 물리적인 조건 되게 쉽죠. 물리적인 조건을 본 다음에는 정신적인 조건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용적인 조건도 좀 쳐다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돈 되는 교육이다 즉각 판단법 하니까 저도 사용한 게 뭘 사용했죠? 돈이라는 키워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즉각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니까 감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움직였죠? 솔깃했습니다. 이때 솔깃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기인가? 이 강의 내용이 좋을까? 혹시 사기 아닐까? 라는 의구심을 일단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찰을 해봅니다. 관찰은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을 갖다가 천천히 한번 훑어보는 거죠. 그 이제 물리적인 걸 한번 살펴봅니다. 제가 뭐 이걸 해가지고 이 학습 자료 가지고 지금 듣고 있는 분들한테 사기를 치는 내용이 등장했습니까? 안 나오고 있죠. 오히려 조금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그대가 알아듣기 편하게 전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사기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콤하고 뭐 즉각적이고 이런 말에 뇌가 반응을 하긴 했지만 정신적인 작용을 좀 살펴보세요. 저는 논리적으로 입각해서 논리의 흐름을 타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강의 도구나 또는 정신적인 논리성을 살펴볼 때 그럴 때도 사기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관용적이라는 거는 이제 습관적인 거죠. 습관적인 거에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회수를 많이 뽑거나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는 유튜브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어그로를 끈다 그러죠. 어그로를 끈다 그러잖아요. 제가 끈 어그로를 이걸 뭐 돈 되는 교육을 어그로로 하면 어그로일 수도 있지만 어그로는 아니고 사실상 필요한 내용을 갖다가 전달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런 게 여러분들이 관용적인 행태로 알고 있는 어그로하고 비교 대조를 해봅니다. 그럼 어때요? 아, 이 내용은 지속적으로 들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런 판단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죠. 또 이런 판단을 내릴 때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본인의 등급이 5등급이면은 그 5등급 수준에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고, 본인의 수준이 9등급이면은 9등급 수준에서 판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도 감정적인 등급으로 자신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평가, 논리적인 숫자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죠. 900만원 이상은 1등급, 그죠? 200만원 미만은 9등급, 500만원 이상은 5등급, 그리고 8등급은 얼마입니까? 200만원 이상이겠죠. 이렇게 자기가 버는 월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등급을 알고 있으면은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편리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대가 할 짓은 주제 파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자본주의에서 몇 등급이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아, 내가 뭐하는 새끼지? 정체성을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타임 플러스 1을 기억 떠올립니다. 아, 시간이구나. time into money and energy. 시간이라는 건 그냥 흘러가는구나. 거기에 내 돈과 에너지를 실는구나. 아, 에너지가 뭐가 있었지? 3M이 있구나. 마음 에너지, 맘 에너지, 말 에너지, 몸 에너지가 있구나. 이걸 어떻게 등분해야 되지? 3등분 해야 되죠. 상위관계, 튜멘토어 관계, 수평관계, 나의 경쟁 세력들과의 관계. 이때 경쟁자를 동종업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위관계, 나의 제자들과의 관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꽃님반 멘토링을 해야 되는구나. 꽃님반 멘토링 듣고 아이디어 9개 만들고, 9개도 어떻게 만드는지 예전에 가르쳐 줬죠. 거기까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레버리지까지 다 계산을 하시고 나서 하루 일과를 갖다가 계획을 해보는 거죠. 이때 하루 일과를 계획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계획을 하고 나서 계획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이 계획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제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뭘 제거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이라는 걸 하잖아요. 계획이라는 거 할 때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세 가지 요건을 고려해 봅니다. 제일 처음에 할 거는 뭐냐? abolish니까 이제 뭘 제거할 거냐.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건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add, 뭘 추가할 거냐. 그죠? 뭘 제거하고 뭘 추가할 거냐. 그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을 것인가. 단어를 하나 만듭니다. AA 해가지고 avoidable, 그러니까 제거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이란 단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abolish 같은 경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정해놔야 돼요. 하면 안 되는 것들을 계속 늘려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삶이 단순해지면서 집중력 상태가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d는 추가하는 거죠. 그죠? 뭘 추가해야 될까? 추가한다는 건 이제 새로운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원장님들이 지금 저한테 배우는 이런 필터링, 감정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돈이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판단 능력, 그게 뭡니까? 내가 제거할 수도 있고 내가 추가할 수도 있는 능력, 그게 원장님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원장님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꽃님반 멘토링은 반드시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빼면 안 되는 거죠. 빠져야 되는 게 뭐야? 원장님이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것들 다 빼야 됩니다. 수업 중 담배를 핀다든가, 그죠? 초집중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 되게 딴짓을 한다든가, 그죠? 그리고 이제 쓸데없이 거기 상담 전화가 아닌 친구하고 잡담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걸 제거한 상태에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가 됐죠?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제가 돈 되는 교육을 얘기하면서 계획을 갖다가 부가적으로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 계획성에 들어가 있는 그 avoidable이라는 원칙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 쓸데없는 영상을 봤을 때 바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메커니즘이 작용합니까? 유튜브 같은 거 요새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영상이 떴습니다. 영상이 떴는데 이제 필터로 1번을 적용해 보세요. 1번을 적용하니까 솔깃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눈길을 끌었다는 거죠. 그럼 제목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1분 동안만 클릭을 하지 말고 관찰합니다. 내가 어떤 것에 끌렸는가를 보세요. 그럼 뭘 파악할 수 있냐면은 본인의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유추해 보세요. 이 달콤한 했던 느낌이 들었다는 것은 그 제목이 어그로를 끌었다는 겁니다. 어그로를 끌었다는 것은 내용이 사기일 가능성이 높죠.
뭐 일일 만에 뭐 300만원 벌기 어? 하루 10분 뭐 일하고 한 달 동안 뭐 월천 달성하기 믿으십니까 그거? 어? 그냥 호기심에서 누르는 거잖아. 근데 호기심에서 누르기엔 너무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 같은 거 있지. 이 문장만 알면은 당신의 인생이 바뀐다. 물론 이제 문장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후킹 들어가는 메시지 아닙니까? 후킹인데 좀 얼토당토하는 게 맞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관찰을 할 게 뭡니까? 이성 가지고 관찰을 하시라고 그랬죠. 이성 가지고 관찰을 할 때도 거기 제일 먼저 관찰하는 게 물리적인 조건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출처가 뭐냐를 한번 보면 되죠. 이 유튜버가 어그로를 끌었냐 안 끌었냐. 그러니까 출처 신원 분명한 것도 물리적인 요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영상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바로 판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감정상으로는 보고 싶은데 예? 그때 선택을 잘해야 되죠. 감정상으로 거기를 클릭했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응? 그걸 갖다가 빠져들다 보면은 시간은 5분에서 10분 날라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초집중 상태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를 날려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하던 일에 맥을 끊어버리고 돈을 갖다가 버리는 결과를 갖고 옵니다. 그때 과감하게 머릿속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avoidable. 본인에게는 제거할 수도 있고 추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어떻게 돼요? 이 유튜브 영상은 돈이 안 된다는 걸 생각하고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작업이 이제 배드라는 판단이 나왔으면은 제거를 해야겠죠. 응? 근데 제거를 해야 되는데 화살표 표시해 줄게요.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뭐라고 그래야 되냐? 그 제거가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든 볼까라는 마음이 감정이 갈 때가 있어요. 감정이라는 필터가 엄청 셉니다. 그래서 이제 제거를 하기로 했는데 뭔가 제거하기가 싫습니다. 감정이 자꾸 작용합니다. 제거해야 된다고 느끼는데 감정작용이 심합니다. 보고 싶어 이런 게 있죠. 뭐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튜멘토 영상을 봅니다. 튜멘토 영상을 봅니다. 튜멘토 영상을 봐야 되는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시간이 흘러간다 그랬죠. 시간이 흘러가는데 거기다가 돈하고 에너지를 실으려고 그랬는데 튜멘토는 주로 돈 되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따라니까 이제 감정작용 필터를 해서 과감하게 튜멘토 영상으로 대체를 합니다. 뭐 제 영상을 갖다가 거의 세뇌하다시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대들을 튜티님들의 멘토잖아요. 그 멘토의 사고방식을 집어넣어야 되죠. 싫든 좋든 그냥 귀에다 꽂아버립니다. 귀에다 꽂고 잠시 눈을 감고 제가 이렇게 야단치는 영상을 계속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다시 한번 본인의 마인드를 갖다가 어때요? 차분하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고 time into money and energy 플러스 1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한 방향으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이해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서를 좀 많이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어떤 순서를 얘기하냐면은 실력하고 그죠? 돈 버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원장님들은 이제 돈 버는 것만 자꾸 우위에 있는데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일 처리하는 거 보면 이 실력을 쌓은 다음에 실력을 쌓은 다음에 제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실력을 쌓아서 요구했던 거는 레버리지를 요구했습니다. 뭘 요구했다? 레버리지. 근데 그놈의 레버리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이제 제가 여기 튜멘토 영상에서 간간히 맛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광고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포스팅 이런 거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죠. 그럼 그런 것들이 원장님들이 귀에 듣기에는 어때요? 솔깃하고 달콤하니까 바로 해보고 싶죠. 그래서 바로 합니다. 바로 하지만 결과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오죠. 그죠?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원장님들이 그런 거 한 거 알고 있는데 언급도 안 하고 코멘트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아직 실력이 안 됐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도 안 됐는데 그 실력을 입증하는 레버리지는 더더욱 안 돼 있죠. 응? 레버리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돈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깃한 게 들어가는 타이밍이 언제냐면은 그 실력이 되고 레버리지까지 완성이 된 상태여서만 돈이 된다는 겁니다. 왜 왜 레버리지를 해야 돈이 되냐? 레버리지를 해야지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레버리지를 하셔야지 그 다음에 제가 디테일을 줄 거 아닙니까? 제가 디테일을 줘야지만이 거기서 이제 비로소 돈이 탄생합니다. 이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디테일이 뭔지 하나 예를 들어 줄게요. 그러면 조금 생각이 변하실 겁니다. 제가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지. 그 여자 원장님이 있습니다. 여자 원장님이 있는데 이분께서는 참 꽂히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1분 관리, 10분 공부 뭐 이런 비슷한 문구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1분 관리 했는데 뭐 1분 관리를 갖다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하는 거를 기획을 해서 갖고 오셨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아니에요. 예를 들게 적은 겁니다. 1분 관리인데 그 1분 관리를 갖다가 그 부모님이랑 같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 대단히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제 프로그램 중에 보면은 이제 아침에 기상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상 관리 프로그램을 제가 어머님의 힘을 빌릴까요? 그리고 제가 그걸 일일이 카톡 메시지로 전달을 할까요? 그걸 자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애들이 몇 명인데 그걸 갖다가 제가 일일이 다 보내겠습니까? 저는 그걸 이미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은 지가 오래입니다.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미모 테스트. 물론 초기에는 저도 그 수동식으로 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 관리했기 때문에 거기서 뭘 빠진 거죠? 제가 직접 개입하는 걸 빠졌습니다. 제가 직접 개입한 걸 빠진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학생하고 학생 어머님 간에 갈등 관계가 발생하는데 그 갈등 관계가 발생하게 되면은 제가 원인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좋은 프로그램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게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개입에서 빠져야 됩니다. 개입에서 빠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자동화입니다. 자동화하게 되면은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저라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제대로 안 했을 때 화살이 저한테로 오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모순적인 감정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애를 써서 가지고 애들 관리를 뭐 하루에 1시간씩 하신다. 근데 그걸 엄마랑 같이 한다. 엄마가 좋아하겠습니까? 엄마가 왜 싫어해요? 애들을 학원에 맡긴 이유가 뭡니까? 서비스 때문에 맡긴 거죠. 서비스. 교육 서비스입니다. 이때 이제 원장님한테, 여자 원장님한테 해드렸던 얘기는 이런 얘기도 제가 해드립니다. 당신이 식당에 갔다. 돈가스를 시켰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주방에서 주방장이 나오더니 당신 나한테 손짓을 한다. 잠깐 오세요. 그러더니 타이머를 맞추더니 10분 뒤에 소금을 뿌려달라고 그래. 그래서 얼떨결에 여자 원장님이 따라가가지고 10분 뒤에 타이머에 걸리니까 소금을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그 주방장이 잘 만들어진 돈가스를 갖고 그대의 테이블로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같이 관리한 돈가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돈가스를 먹긴 먹겠지만 그 식당에 다시 가고 싶습니까? 가기 싫습니까? 가기 싫어요. 왜냐? 우리는 식당 갈 때 레버리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레버리지죠? 돈만 내고 모든 것은 그냥 다 해주는 걸 원합니다. 뭘 원해요? 음식도 만들어주고 앞에 테이블에다 갖다 놓고 이런 거 답니다. 손 하나 까딱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주방장은 같이 한다는 개념을 자신의 음식을 갖다가 너무 좋아한 나머지 손님을 데려다가 소금까지 치게 했습니다. 그럼 같이 만들었다는 컨셉이 주방장 입장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식당을 이용했던 엄마 입장에서는 괜찮을까요? 그 원장님 입장에서는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안 괜찮죠. 그 짓을 누가 한 겁니까? 그렇죠. 이 원장님께서 하신 겁니다. 학부모에 대해서. 그럴 경우에 어머님들이 마지못해 뭔가를 해주는 것 같지만 그거는 뭐냐면 자신의 일을 갖다가 엄마한테 시킨 거예요. 그럼 원장님들이 이해를 못하겠지. 내가 더 좋은 걸 만들었는데 왜 엄마들이 호응을 안 할까? 그게 교육 소비자의 마인드입니다. 교육 소비자, 그러니까 그 학원업의 본질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학원업의 본질은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가 뭔 뜻이에요? 귀찮은 걸 처리해 줘야 돼요. 귀찮은 걸. 엄마가 학원을 왜 보내는데 돈만 내고 내가 교육을 다 책임졌어. 이거 티내고 싶어서 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교육비를 내는 거 아니야. 진짜 성적을 올리려는 엄마가 있으면 평균 교육비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을. 본인의 소득에 맞춰 집을 짓겠죠. 근데 본인의 소득에 맞춰 집을 지으면서 그 집이 남들 집보다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좋을 리가 없지. 더 좋을 리가 없다고요.
그럼 어떤 집이 더 좋습니까? 돈을 더 많이 써야 더 좋은 집이 되지. 이거 당연한 원리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책임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엄청날 정도로 잘 몰라요. 책임은요, 본인이 쓰는 시간하고 돈입니다. 이 중에서 핵심이 뭐야? 돈을 더 써야 돼요, 돈을. 자, 그럼 이제 본인이 성장하는 걸 한번 살펴보세요. 본인한테 돈을 얼마 썼습니까? 본인한테 돈을 얼마 썼어요? 꽃님방 99에 들어오신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90만원에서 99만원 정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부족합니까? 시간이 부족하죠. 근데 시간이 원장님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저한테 도움을 주는 게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을 돈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해주는 게 뭡니까? 레버리지죠. 레버리지를 하셔야지만이 저는 디테일을 주겠다는 거죠. 일종의 거래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원장님하고 저하고 얽히고 설키기 때문에 이 돈을 갖다가 원장님이 가져가더라도 저는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저는 이런 비즈니스 개념을 원장님들이 스스로 알고 터득하고 실천하는 분들한테만 저는 기회를 계속 줄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런 분들만 저는 같이 갈 수 있거든. 그 간단한 레버리지조차 하지도 못하는 분하고 무슨 놈의 큰 계약을 합니까? 무슨 놈의 큰 거래를 주고. 이해됐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공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레버리지를 할 줄 알아야지 큰 거를 갖다가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원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응? 생각을 해보세요. 원장님 친구하고 원장님이 동업을 합니다. 근데 원장님의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신의 노동력, 시간만 빌려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원장님 마음에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잖아. 근데 뭐 친구가 이 시간에 일하는데 원장님보다 2배를 더 시간을 쓰겠어요? 못 쓰잖아요. 왜냐? 24시간으로 정해져 있거든. 응? 그럼 결국은 그 친구가 돈을 안 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동업이 깨지는 가장 큰 이유가 돈의 불균형이잖아요. 시간의 불균형이 아니란 말이야. 돈의 불균형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불구하고 본인은 그런 짓을 하고 계시면서도 뭔가 디테일을 저한테 갈구한다. 이거 뭐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전혀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장님들이 비즈니스 감각이 너무 없다는 거야. 너무 없어, 너무. 그러니까 너무 없고 여기서 뭔가 이제 솔깃하셔가지고 뭔가 하나를 시도해가지고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로또 심리라니까. 그런 로또 심리로는 되는 게 없어요. 유튜브 영상에서 로또 심리를 노려가지고 올라온 영상들 제목 한번 보세요. 그거 보고 뭐 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복잡계입니다. 복잡계. 그 복잡계 속에서 로직을 발견하셔야 되는데, 그 로직이 성공 로직이거든. 저는 그 성공 로직을 알려드리고 있고, 43회까지 쫓아오면서도 제가 제시하는 성공 로직이 타당했기 때문에 계속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하나도 제 철학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재고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제 머릿속에 넣고 살기 위해서 에버 에더블이라는 어휘를 만들어가면서 제 머릿속에 넣고 사는 겁니다. 계획할 때.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얼마나 많은 제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머릿속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뭘 하는 거냐면은 저에 대해서 주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제 머리를 못 믿으니까 제 머리에다가 프로그램을 마구마구 입력하는 건데, 그 입력한 프로그램이 복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해야 되거든. 그래야지 저도 순간적으로 떠올리고 일의 진행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재밌는 거 보면 저 또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저는 습관적으로 멈추고 이걸 작동하거든요. 작동한 상태에서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고 바로 이제 그 감정을 접어버립니다. 보고 싶은 감정을. 그래서 그 접는 게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가 해놓은 책을 갖다가 귀에다 꽂는다든가, 계속 공부하던 책을 갖다가 귀에다 꽂고 그냥 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1, 2분 들으면은 그 감정이 누그러지기 때문에 계속 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루고 싶은 게 많거든. 어느 쪽이 더 나아? 유튜브 영상 보고 빠져가지고 히히덕거리면서 잠시 즐거웠던 것 같고, 그 시간을 갖다가 제 두뇌로 활성화시켜서 제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 점점 다가가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즐거운가요? 저는 후자가 훨씬 즐겁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럼 원장님도 이걸 하셔야지. 실력이 우선인데 이걸 안 해. 레버리지가 우선인데 이걸 안 해. 그리고 뭐라는 거죠? 돈만 그냥 밝혀가지고 그냥 홍보나 어떻게 쬐끔 해가지고 아이디어 얻어가지고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될까요? 안 되지.
근데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거기에는 뭐가 없죠? 거기에는 이게 없어. 이게 없기 때문에 전 원장님을 뭘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아, 저분은 역시 이기적인 존재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해. 이걸 안 하고 뭔가 디테일을 얻어가려고 그러면은 안 된다니까요. 제가 제공해주는 디테일은 측방으로 되는 거예요. 측방으로. 하루 이틀을 경험해 본 게 아니죠. 엄청 많이 해봤던 거죠. 그런 거 얻어가고 싶어요? 레버리지를 보여주세요. 레버리지. 그 노력을 보여주세요. 그럴 때 저는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꽃님방 099 커뮤니티는요, 일종의 유니버시티입니다. 입회비만 받고 있는 리그라고요. 음? 제가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형태의 고용 구조다, 그런 얘기 했죠.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거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원장님들 제가 리크루트한 겁니다. 하이어 포 애티튜드입니다. 애티튜드니까 이제 원장님들의 태도를 보고 있는 거죠. 그 태도가 뭐겠어요? 그 태도가 뭐겠냐고. 레버리지를 하냐 안 하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버리지 태도가 있을 때 트레인을 시켜주겠다고요. 비로소 트레인이 뭐겠어요? 기술을 준다는 거죠. 기술을 줘야지만이 원장님이 원하는 그 리절트, 그 결과를 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 다시금 아무리 급하더라도 레버리지 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라는 걸 빨리 깨우치시고 레버리지에 초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레버리지는 저만 크는 게 아니라 제가 원장님이 같이 크는 길입니다. 이거를 빨리 깨우치시기를 기대합니다.